이번 시간에는 우리 헝가리안 표기법, 그리고 주요 자료형, 주요 서식 문자열, 주요 제어 문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거요. 헝가리안 표기법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변수명을 이제 작성할 때, 변수명을 이제 쓸 때, 그때 이제 변수의 자료형을 알 수 있도록 자료형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변수명을 작성하는 그 방법을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를 이제 만드는데 만약에 input A다. 아니면 우리 이제 input B다. 아니면 우리 이제 result다. 이런 변수명을 쓸 거예요. 그때 요 앞에다가 int 정수형이다 라고 이걸 이제 의미하는 i를 이제 덧붙여서 지금처럼 변수명을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헝가리안 표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앞에다가 이제 자료형을 이렇게 이제 int다 이렇게 이제 쓰겠죠.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변수명을 쭉 써주면 되는데 나중에 이 변수명만 딱 봐도 i가 붙었네. 이거 정수형 변수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W형으로 이제 선언하겠다 그랬을 때 앞에다가 자료형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변수명을 쓰는데 그 변수명 앞에다가 더블의 약자 써서 D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붙여주는 거, 요런 게 우리 헝가리안 표기법이요. 그러면 변수명을 작성할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작성하게 되면 변수명만 봐도 이게 정수형이구나, 이게 배정도 실수형이구나, 그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거는 변수명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그때 변수의 자료형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형을 의미하는 그 문자를 포함해서 변수명을 작성하는 그 방식을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 자바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자료형이요. 주요 자료형에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요. 정수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형이 있고 문자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정수형은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 int를 써주면 되고요. 실수형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플로트를 쓰거나 우리가 이제 더블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실수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플로트와 더블이 있는데 이 플로트하고 더블의 그 차이는 자릿수를 이제 어디까지 표시해 주냐, 그리고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트는 이제 4바이트짜리고요. 더블은 이제 8바이트짜리요. 그리고 이제 문자형 변수를 이제 선언할 때 우리가 char 얘를 이제 쓰는데 얘는 2바이트짜리입니다. 그리고 int가 이제 4바이트짜리요. 그래서 우리 int는 4바이트다, char 문자형은 이제 2바이트짜리다. 그리고 플로트는 이제 4바이트다. 그리고 더블 그랬으니까 4바이트의 2배에서 8바이트짜리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에서 사용되는 그런 주요 자료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서식 문자열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주요 서식 문자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제 입출력할 때 전부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printf 우리 출력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출력문이 지금처럼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지금 이곳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런 이제 서식 문자 열들을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에 어떤 특정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을 어떤 서식에 맞게 출력해달라, 그렇게 할 때 이런 이제 서식 문자열들을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때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d가 나왔어요. 그리고 %5가 나오고 %x가 나왔는데 얘는 전부 다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겁니다. 정수형으로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10진수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8진수로 출력해 달라, 그리고 16진수로 이제 출력해 달라,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하고 %s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c는 문자를 이제 출력할 때, 입출력할 때 이제 사용이 되고요. %s는 문자 열을 이제 입출력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서식 문자 열입니다. 그리고 %f는 우리 실수의 값을 이제 출력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서식 문자 열이요.
해서 얘는 소수점을 이제 포함한 그 실수를 입출력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이제 %f고요. 얘는 이제 출력을 할 때 소수점 이하는 기본적으로 6자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식 문자 열에는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6가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요 제어 문자요. 주요 제어 문자는 예를 들어서 출력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때 이 썸이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을 10진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걸 이제 지정해 줄 때 이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제어 문자를 사용한다고요. 여기서 이제 역/n이라는 이 제어 문자는 이 썸의 값을 출력해 주고 출력이 끝난 다음에 그 커서를 다음 줄 처음으로 이제 이동시켜라 그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썸이라는 그 변수에 80이라는 그 값이 들어 있었다면 80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n을 땅 하고 만나는 순간 그 커서를 다음 줄 처음 이 위치로 이제 이동시켜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를 출력하게 되면 이제 80 아랫줄에 뭔가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줄바꿈 해주는 거, 출력할 거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해주는 게 우리 이제 역/n이라는 이 제어 문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역/t가 나는데 역/t, t가 우리 탭입니다. 탭. 해서 커서를 일정 간격 띄워달라 그거예요. 그리고 역/0을 쓰게 되면 얘는 널 문자를 화면상에다 출력해 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제어 문자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으니까 이 3가지도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요. 만약에 뭔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식이 쭉 나왔는데 이런 연산자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에 거, 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우선순위는 높은 거예요. 높은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산자가 나는데 우리 단항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논리 낫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비트 낫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일씩 증가시켜주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일씩 감소시켜주는 것도 있고 사이즈 오브하고 이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단항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산술 연산자에 보게 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 퍼센트가 있습니다. 요 나누기랑 이 퍼센트의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퍼센트라는 이 기호는 어떤 특정 값을 얼마로 이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퍼센트 연산자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식을 봐도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죠. 해서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에는 왼쪽 시프트가 있고 오른쪽 시프트가 있고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 연산자도 우선순위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예요. 해서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 하고 이런 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는이 이제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얘는 이제 는의 반대, 얘가 이제 같다라는 그 뜻이고 얘는 이제 같지 않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느낌표 는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에서 관계 연산자가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얘가 그 다음으로 이제 낮은 거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 비트 엔드라는 것도 있고요. 비트 XOR라는 것도 있고 비트 OR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비트 연산자에 보게 되면 비트 낫이라는 것도 있죠. 비트 낫이 얘죠. 얘는 이제 단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 그리고 비트 연산자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AND가 있고 그리고 XOR가 있고 OR가 있을 때 얘네들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거예요.
이런 연산자가 막 섞여서 나왔을 때는 무조건 AND를 먼저 연산을 해줘야죠. 그리고 XOR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OR을 연산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자에 봐도 지금 논리 AND가 있고 논리 OR가 있는데 그때 논리 AND가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식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연산자를 보니까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하고 얘네들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을 때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그 뒤에 거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해서 결합규칙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써진 그런 연산자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비트 연산자가 됐든 논리 연산자가 됐든 얘네들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섞여서 나왔어요. 그랬을 때 무조건 비트 AND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XOR, 그 다음에 비트 OR, 그리고 논리 AND, 그리고 논리 OR 그 순서대로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연산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음표하고 그리고 요런 콜론이 이제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먼저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달라? 참일 때를 여기다 쓰고 거짓일 때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연산자라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다가 조건 쓰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어떻게 해라?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게 세 가지를 쓰기 때문에 이 조건 연산자를 다른 말로 사막 연산자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입 연산자에 보게 되면 는이라는 그 기호도 있고 플러스 는 그리고 마이너스 는 곱하기 는 나누기 는 퍼센트 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 연산자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쉼표요. 그래서 앞에다가 식을 하나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또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때는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뒤에 거를 차후에 계산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 결합규칙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먼저 계산을 하는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결합규칙이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자들은 우리가 필기에서 전부 다 이제 배웠던 그런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산자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